국내 소형 SUV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어낸 티볼리가 17일 강남 SJ 쿤스트할레에서 내외신 기자단을 초청해 혁신적인 디자인과 상품성을 업그레이드한 티볼리 아머를 새롭게 선보이고 20일부터 전국 전시장에서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티볼리는 최근 2년 이상 소형 SUV 시장을 석권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10만 대 판매를 기록했는데요. 올해도 소형 SUV 시장에서 승승장구하며 최강자라는 타이틀을 지키고 있습니다. 젊은 층과 여성층을 대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현 시점에도 인기는 식지 않고 있고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 럭셔리한 인테리어, 적절한 연비와 가격 등으로 큰 호응을 받고 있는데요. 다양한 차종과 선택의 폭을 넓히면서 더욱 굳건한 마니아층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티볼리 아머는 소형 SUV에도 SUV 본연의 디자인을 추구하는 고객의 요구를 반영해 스타일을 더욱 업그레이드했는데요. 새로운 차명에 어울리게 전면부 디자인 혁신을 통해 단단하고 강인한 이미지를 극대화했습니다. 미식축구 보호구와 메카닉 이미지에서 영감을 얻은 새로운 범퍼 디자인은 스포티한 조형미를 표현했고 범퍼 상단에는 크롬라인 몰딩을 적용했으며 신규 LED 포그램프를 장착했습니다. 신규 17인치 다이아몬드 커팅휠은 세련되고 엣지 있는 스포크 디자인으로 측면 디자인의 만족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일부 외장 컬러에서만 선택 가능했던 투톤 컬러 사양은 8가지 모든 컬러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더 넓혔습니다. 실내 공간은 시트와 도어 트림 등 인테리어 전반에 퀼팅 패턴을 새롭게 적용함으로써 감성 품질을 강화했고 인스트루먼트 패널과 스티어링 휠 버튼 레이아웃을 변경해 조작성을 향상시켰습니다. 티볼리 아머는 언더코팅 범위를 확대해 노면 소음을 최소화하는 등 NVH 성능을 강화해 더욱 안락하고 쾌적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이목을 끌었던 부분은 국내 최초 주문 제작형 컨셉트의 마이 온리 티볼리 아머 기어 에디션이었습니다. 트렌드에 민감하고 자신만의 개성 넘치는 차량을 만들고 싶어하는 젊은 소비자들을 겨냥한 것인데요. 주력 모델인 VX를 베이스로 최고급 퀼팅 가죽 시트에 HID 헤드램프 등 젊은 층이 선호하는 사양들을 대거 추가했습니다. 또 아웃사이드 미러, LED 윙 로고 엠블럼, 도어 스팟 램프, 블랙휠, 루프 컬러, 데칼 등 풍부한 전용 아이템의 조합을 통해 수십만 가지 서로 다른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출시 행사장인 SJ 쿤스트할레에 마련된 전시 공간은 티볼리 아머의 젊고 개성 넘치는 이미지를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5가지 색상의 컨셉트에 따라 구성됐습니다. 도시에서의 자유로움을 표현한 스웨거, 강렬한 붉은색인 레드 로켓, 트렌드세터 아파치와 터치다운, 그리고 블랙스완 등 5대의 차량이 전시관에서 공개됐습니다. 현장에서 쌍용차 마케팅팀 이서구 팀장과 국내 최초로 주문 제작 컨셉인 티볼리 기어 에디션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쌍용자동차 티볼리 리딩 브랜드로서의 위치를 다시 공고하기 위해서 티볼리 아머 시리즈를 출시하게 됐습니다. 배경은 첫 번째, 과연 티볼리를 구매하셨던 고객과 구매하려고 했던 구매를 생각하고 계시는 고객분들의 그 니즈를 적극 반영해서 내가 나만 가질 수 있는 티볼리,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티볼리.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그런 티볼리를 만들 수 있을까? 양산차 메이커 처음으로 주문 제작에 가깝게 고객이 원하는 사양들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근본의 티볼리 아머 기어 스페셜 에디션을 출시하였습니다. 새로이 티볼리 아머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기존의 티볼리가 갖고 있는 조금은 부드러운 곡선, 그 다음에 조금 소프트한 전면부를 SUV니스적인 강인한 이미지를 전면부에 새로 이식하였습니다. 그래서 프론트 범퍼, 안개등 사양을 새로 제작하여 기존의 티볼리가 조금 부드러운 면을 강조했다면 티볼리 아머는 조금 더 강인한 SUV적인 이미지를 강조하였습니다. 티볼리가 리딩 브랜드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아머 시리즈가 출시됐다고 하는데요. 양산차 메이커 처음으로 주문 제작에 가깝게 만들어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가장 폭발력 있게 성장하고 있는 소형 SUV 시장의 최강자 티볼리. 현대차와 기아차도 각각 코나와 스토닉을 출시하며 그 아성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더욱더 특별해진 디자인과 국내 최초 주문 제작이라는 컨셉으로 왕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최준기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소형 스포츠 유틸리티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국내 처음으로 소형 SUV 모델 코나를 출시하고 시장 경쟁에 뛰어든 건데요. 국내 소형 SUV 코나가 오늘 시승회를 가졌습니다. 지금부터 칼럼니스트 대덕대학 한정현 교수와 현대자동차 소형 스포츠 유틸리티 코나의 성능을 실감하는 시승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승은 여의도 IFC몰을 출발해 양화대교를 지나 강변북로와 낙하 IC를 지나는 코스로 편도 54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교수님, 이 차는 어떤 차예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차의 종류로 따지자면 사람의 인종으로 따진다면은 뭐 우리가 스포츠 유틸리티 베이클하는 SUV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그 중에서는 이제 체급이 있잖아요. 헤비급도 있고 네. 미들급도 있고 라이트급도 있듯이 얘는 이제 가장 작은 체급에 해당하는 소형 SUV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 차를 타보면은 확실히 SUV를 탄 느낌도 들지만 네네네. 승하차 할 때 느낌은 SUV도 아니고 조금 일반적인 SUV보다 승차 위치가 좀 낮아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타고 내리기에는 굉장히 편해서 여자들이 스커트 입고 타고 내리기에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고 네. 그 다음에 워낙이 우리나라의 그 자동차 회사들이 경쟁이 치열한 와중에 바로 이 거의 뭐 막차에 가깝게 탄 게 바로 이 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나가 나름대로는 뭐라 그럴까 이전 모델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나아졌다라는 거는 느껴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교수님 말을 종합해보면은 기존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작은 소형 차량이고 또 많은 개선된 점을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개선된 점이 많은 차량이라는. 이전에 나온 것이 아니고 SUV라는 중에 SUV 차종 중에서 이제 작은 편에 속하고 SUV 중에선 작은 편. 그래서 지금 보면은 1600cc 터보 엔진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경쾌해요. 엔진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뭐 조종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추후에 좀 더 뭐 국도 구간이나 다른 데서 평가하겠지만 지금 현재 엔진의 반응이라든가 차의 그러니까 차가 운전자가 의도한 대로 움직여주는 걸 봤을 때는 아마 이 급에서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주는 차가 거의 많지 않을 거예요. 그 1600cc라고 하셨나요? 네, 1600cc인데 터보 사실, 엔진으로 돼 있어요. 전 사실 그게 와닿지가 않는데요. 1600cc라는 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차랑 비교를 하자면 일반적으로 준중형 차들이 대부분 1600cc 배기량이에요. 근데 이 차는 1600cc에 이제 터빈까지 얹어서 그래서 차가 출력이 더 많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벨로스터 같은 차에서는 204마력까지 뽑아내기도 하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7마력만 뽑아냈다라는 얘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고회전에 의한 출력보다는 좀 더 강한 토크를 낮은 회전대에서 얻어서 일반적인 도심 주행이나 이런 데 맞춰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어떤 분들은 타고서 뭐 차가 뭐 많이 움직인다라거나 또는 뭐 좀 시끄럽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굉장히 조용한 편이에요. 유체급에 있어서 그렇게 하고 반응도 굉장히 가뿐해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 SUV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차면은 뭐 출퇴근할 때도 그렇고 큰 부담도 없겠다. 오히려 도심에 더 적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사실 첫 운전을 SUV로 시작을 해가지고 큰 차로 했거든요. 등치는 작은데, 그러니까 덩치는 작은데 큰 차로 운전을 해가지고 사실 승용차보다는 SUV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인데 시야나 이런 거는 어떤가요? 기존에 비해서? 시야는 일반적으로 현대차들이 예전부터 시야는 참 좋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예전의 현대차의 차 만들기에서 비하면 오히려 약간 좀 시야가 가려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이제 저 창틀 아래쪽이죠. 차 바깥에 보면 우리가 보통 웨이스트 라인 허리선이라고 그러는데 그 허리선이 높게 측정돼서 차가 시각적으로 이제 스포티하고 차에 타고서는 뭐랄까 아늑함을 느낄 수 있고 그러면서도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사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SUV들이 가장 큰 단점이 이제 사각인데
사각 측면에서는 뭐 다른 SUV 평균치에 비해서 네. 크게 가깝한 건 없고 그런 대로 앞시야는 뭐 튀어 있으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그렇고 차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내에서 이제 뭐 보면 이 같은 시장 안에서 경쟁이 되는 뭐 쌍용의 티볼리라든가 네. 또는 뭐 글쎄 뭐좀 르노 삼성의 QM3 그 다음에 네. 저 쉐보레 그 트럭스라고 있는데 네네. 요 모델들하고 비교해 본다면 지금 현재까지 제일 나아요. 아 진짜요? 네. 사실 저는 QM5만 타봤어가지고 작은 소형차는 처음이에요. 또 소형 SUV는. 근데 저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지금 원피스를 입었는데도 승차할 때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네 SUV 같지 않은 높이 딱 좋은 것 같았어요. 지금 현재로 뭐 아까 이제 처음 이제 그 발표 때 네. 그 가격표를 봤더니 가격표가 좀 비싸긴 하더라고요. 조금 높게 책정이 된. 베이스 모델로 뭐 출발 가격은 아래쪽에 1000만원대로 잡혀 있지만 네. 아마 그 차를 이 차를 그 모델을 사진 않을 것 같고 네네. 거기다 지금 여기 아주 호화로운 이런 장비를 다 갖추게 되면 뭐 2800만원 넘어 거의 3000만원 가까이 네, 되니까 3000만원대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싼 차는 아니에요. 싼 차는 아닌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네. 이게 내수 시장에서의 포지셔닝은 뭐 어떻게 자리 잡을까는 또 다른 문제고 네. 다만 확실한 거는 이 정도면 그 세계 시장에서 네. 컴팩트 SUV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사실 차라는 것이 한번 구매를 하고 나면 그래도 꽤 오래 타는 그렇죠. 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라면 그래도 성능이 다른 거에 비해서 뛰어나다고 하면 그만큼 값어치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또 그러니까 구매를 고르는 사람마다 네. 차이가 있어. 어떤 사람은 그쵸, 모든 거 경제성을 위주로 하는 분이 있고 맞아요. 그런데 지금 봐서는 뭐 이 정도면은 뭐 지금 대부분이 SUV 하면 SUV는 뭐 디젤이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맞아요. 많은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디젤이 아니어서 더 훨씬 더 가뿐하기도 하고 네네.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 쾌적하죠. 쾌적한 느낌 그렇고 어차피 아무리 뭐 여기에 포일 드라이브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허브를 달리는 차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뭐랄까 그냥 출퇴근이라든가 도심용으로 갔을 때 괜히 그 뭐 덩치 큰 SUV 타서 남의 시야 막고 뭐 둔하고 또 사각이 많아서 접촉사고 위험도 많은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컴팩트하고 나름대로 지금 현재 괜찮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특히 여성들, 뭐 남성분들도 주차 어려워하시는 분들 있지만 여성분들이 좀 더 주차를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차가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SUV보단 작다 보니까 주차도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요 급의 차들은 거의 고만고만한 사이즈라서 같은 그 컴팩트 SUV랑 비교하자면 뭐 주차가 어떠냐보다는 승하차가 어떠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타고 내리는 경우에 얼마나 편안하게 탈 수 있느냐. 근데 이게 우리 같이 미안해요. 근데 같이 묻어가요. 우리 같이 젊은 사람들은 타고 내리는데 높이가 큰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아까 얘기했듯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커트, 나는 복장에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우리 그 공연 리포터가 지금 이렇게 입고 있는 미니스커트 같은 경우도 있고 내가 페라리 타라고 그러면 페라리 타면 굉장히 너무너무 힘들다. 턱은 높고 시트는 낮아서. 맞아요. 뭔가 이렇게 땅에 붙어있는 느낌이랄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반면에 이 차는 지금 승용차보다 약간 높아서 오히려 뭐 올라탄다는 느낌도 없고 그렇다고 내려앉는다는 느낌도 없고 그래서 이런 면 같으면 특히나 그 하체 근력이 많이 떨어진 나이 드신 분들이 타고 내리기에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뭐 아이들도 SUV 같은 거 아이들이 뭐 거의 매달려서 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게 지금 보통 우리가 이제 최저 지상고 갖고 차의 높이를 얘기하는데 네. 이게 한 170mm 정도 돼요. 네. 보통 승용차들이 한 130mm, 120, 뭐 120에서 140mm 사이 정도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SUV들은 대부분이 210mm 이상이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네. 굉장히 뭐랄까 승용차와 SUV 중간 정도의 위치에 차의 높이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약 700m 뭐 좋은데다가 이렇게 프로옵션 같으면은 또 이게 이렇게 스마트한 센스를 갖고 있는 스마트 센스라는 게 있어서 네. 지금같이 차가 노면 타고 기울어져도 차선을 벗어나지 않아요. 오, 진짜요? 잡아줘요. 오, 솔직히 지금 놀랐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 직선이니까 그게 노릴 거 없는데 이따 조금 이따 곡선에서 네. 또 한번 내가 겁을 줄게. 저 괜찮은 거죠? 그 정도 우리 기술이 가끔 가다 보면은 저기 뭐야 예전에 네. 그 태양의 후예인가? 네, 손준기랑 송혜교 씨 나오는. 거기서 보면은 그 친구 말고 송혜교보다 나는 더 이쁘던데 그 여자가 누구야? 김지원 씨. 김지원인가? 김지원하고 또 거기 진구 씨. 친구가 둘이 달리다가 이렇게 달리는 차에서 입 맞추는 장면이 나오는데 맞아요, 저 봤어요. 그때 그게 바로 차선 유지 장치가 작동하는. 그래서 그게 가능했구나. 그러니까 그걸 보고 만약에 뭐 댓글을 달면서 안전운전에 위배된다라고 댓글을 단 친구가 있다면 네. 그 친구는 애석하게도 아직 이런 이 스마트 차를- 센스라든가 이런 안전장비를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운전 중에 네. 입 맞추고 그것도 스티어링 너무 드라마적인 네. 요소다. 네. 사실 그렇다고 운전 중에 입 맞추는 거는 그게 권한 건 아닌데 그쵸. 항상 드라마니까. 운전할 때는. 네. 근데 거기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고 봤을 때 가능. 네, 한 20초간 뭐 이 정도까지는 가능해요. 오. 약 700m 신기하네요. 저도 약간 너무 드라마적인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또 숨어있는 그런 시스템이. 사실은 그것 때문에 아마 현대도 많은 스폰서를 했을 거예요. PPL을 위해서. 맞아요. 근데 지금 앞에 보면은 이게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라고 하죠. 네. 이게 저는 사실 처음 봤어요. 이렇게. 여기 네. 대부분이 사실은 지금은 조금 낮았는데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거 플로팅 타입의 네. 모니터라고 해서 이게 대시보드에서 이게 뛰어 올라와 있는 네, 타입이잖아요. 이게 미국에는 얼마나 법규가 바보 같으냐면 이 대시보드 위에다가 네. 어떤 모니터를 달게 되면 불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옛날 차들은 이런 내비게이션 모니터가 아래 달렸어요. 네, 좀 하단에 달려있어서. 그럼 그거 보다가 사고 날 수 네, 있거든. 맞아요. 굉장히 바보 같은 법규를 미국에서 만들어서 있는데 그걸 많이 썼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안전한 게 뭐냐 하면 이런 것도 이제 군사 기술에서 온 거지만 네. 이 전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늘에서 날 때 차선도 없고 뭐 고개 돌리기 바쁘니까 그때 그쵸. 바로 헬멧 자체에다가 또는 그러니까 계기판이라고 조종관 있는 네네. 거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내 계산을. 적기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하고 이런 고도라든가 이런 게 떠서 네네. 오로지 앞만 보면서 조종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거였는데 네. 자동차에서 이제 그런 장비가 들어와서 그게 붙으면서 또 내비게이션하고 연동을 해서 길까지 알려주는 그러니까 속도나 이런 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여기 뭐 어떤 차가 지금 옆에 붙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알려주니까 네, 진짜 편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안전장비로서는 지금 지금 국내에선 티볼리랑 지금 이 코나가 이런 장비들이 있고요. 네. 앞으로는 이게 보급이 되겠지만 근데 5km 이상 직진하는 구간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보면 여기 약간 굽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손을 놓고 가도 여기 이렇게 알아서 잡아줘야. 네, 진짜 신기하네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운전을 하면서 약간 한쪽 차선에 좀 붙어서 가는 경향이 네.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편리하고 또 용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 차 같은 경우 이제 보통 뭐 요즘 많이 보편화된 건데 깜빡을 틀지 않고 내가 뽑는다 그러면 차선을 밟게 되면 삐삐삐삐 하고 알려주는 네. 거. 그리고 뒤에 쫓아오는 차가 있다고 불빛이 불빛이 사이드 미러나 들어오네요. 또는 이쪽에서 이제 같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시각적 요소들을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많은 운전자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운전자한테 주니까 진짜 편리하네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요새 나오는 차들의 이제 안전 추세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뭐 센싱이나 센싱이 여기서 카메라도 있어야 되고 레이더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장비들이 있고 그걸 또 영상으로 해석하고 또는 음향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급의 차에서는 많이 안 쓰고 주로 쓰는 차급이 중형차 이상, 그것도 고급형 내지는 중대형차쯤 가면 거기서는 많이 쓰이는 건데 네. 그걸 이제 과감하게 채택을 했죠. 네. 채택한 만큼 좋지만 채택한 만큼 비싸. 비싸다는 점. 네. 비싸지만 편리는 하다는 점. 뭐 가끔 특히나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초보 운전자들 내지는 네. 약간 좀 이제 그 반응 속도가 좀- 떨어진 약간 좀 연로하신 분들 같으면 맞아요. 좋을 것 같고 아까 뭐 마케팅 쪽에서 20대 30대 중심의 뭐 여성 중심의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나는 내 정체성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또 내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차가 굉장히 약 700m 앞 살 기회가 있다면 살만한 차다. 단속 종료 지점입니다. 20, 30대가 주요 타겟이지만 네. 그 그걸 20, 30대는 넘어서도- 20, 30대 감각에 맞는 차고 네. 그런가 하면은 실제로 이제 50대 넘어가고 하면은 어린 자식도 없어요. 그쵸, 다 저- 지들이 알아서 저 차 나이. 끌고 다녀. 맞아요. 그러면 와이프랑 둘밖에는 탈 일이 없는데 굳이 큰 차 필요 없고 편안하고 이 정도 차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좀 도로가 안 좋은 곳에 가도 네. 밑에를 긁게 되지 않을까 이런 맞아요. 걱정도 없고 그냥 갈 수 있다는 거지. 차의 연비는 어떻게 될까요? 연비는 지금 이쪽 발표대로 하면 연비는 상당히 일반적으로 SUV는 자체도 좀 더 크고 네. 공기저항도 많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엔진을 얹은 세단보다 무게나 또는 공기저항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불리하기 때문에 네. 연비가 좀 안 좋아요. 그런데 이쪽 발표의 연비를 따져보면은 상당히 이 정도 1.6 개솔린 엔진 가지고 연비가 굉장히 괜찮네 하는 그런 이제 느낌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한번 나중에 한번 계속 타봐야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 네. 지금까지는 이제 뭐냐면 컴포트 모드로 왔어요. 네. 그러니까 평상시 부드럽게 간다는 거고 에코 모드도 있어요. 에코 모드는 네. 쓸데없이 이제 지금 회전 반응을 좀 더 부드럽게 해서 천천히 갈 수 있는데 적합한 거고 네. 여기 아래 보면 드라이브 모드가 있어서 네.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이제 스포츠 모드예요. 스포츠 모드를 가면 변속기가 윗단으로 그 시프트업 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 번에 출력을 물어주기 하는데 때문에 사용을 하면은 아까 그 코나 광고에서 막 포효하는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광고를 만들었구나 라고 느껴져요. 네. 진짜 이게 방금 140km를 그거는 안 돼요? 아니야 괜찮아. 근데 아무튼 어쨌든 빠른 속도로 달렸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가속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속을 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운전이 네. 사고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브레이크를 제동해서 사고를 피하거나 또 하나는 이제 스티어링을 해서 회피하거나 네.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가속을 해서 더 안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앞에서 급제동을 한다. 나는 오히려 비켜가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쵸. 네. 그때는 선회하는 거고 앞차가 쓰는 걸 내가 보고서 같이 쓰면 제동하는 건데 네. 그렇지 않고 코너를 도는데 이 차가 자꾸 밀려서 나한테 들어온다 그럼 내가 속도를 줄여서 보내든가 아니면 거꾸로 내가 재빨리 치고 나가는 재빨리 치고 나가는 것도 한 가지 그 방법이군요. 안전 확보의 방법인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유리하고 얼핏 생각해 이게 SUV 맞아 할 정도로 네. 반응이나 이런 것도 되게 좋아요. 무서워. 오, 진짜. 살짝 사실 긴장했어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딱지를 띄게 되면 네네, 그쵸. 내 본인 책임인데 책임을. 여기서 아마 조이까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좀 해봤어요. 네. 그 속도 내시고 또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 감이 좋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반응은 굉장히 좋고, 그래서 이게 지금 예전에 아이즈 렌저도 그렇고 뭐 스팅어 때도 그렇고 내가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그 조향 보조 장치가 있어서 그런지 네. 어떨 때 보면 스티어링이 중립부분에서 그렇게 감각이 좋게 느껴지진 않아요. 조향 그러니까 바람 아니 조향이라 하면 스티어링,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핸들이라고 얘기하는 네네네. 얘로 내가 차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돌려줘야 되고, 네. 직진일 때는 안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내가 요만큼 돌리면 어느 정도 느낌이 있는데, 직진할 때 그 부분에서 초기의 움직임이 되게 좀 인위적인 게 느껴져요. 인위적인. 그러니까 뭐 굳이 따지면은 그냥 그 조종성이 좋은 차를 탔을 때 내가 느끼는 편안함이 없어요. 근데 그 뭐 이런 거 예민하지 않은 사람이 느끼기에는 그냥 약간 좀 움직임이 헛논다 라고 보니까 하는 부분이 조금 있다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다. 그렇죠? 네. 그럼 이게 밑에 센서가 있어서 이게 라인을 여기서 읽어주는 카메라에서 라인을 읽고 거기서 이제 정해진 거리 바깥으로 넘어가게 되면 바로 조향 쪽으로, 또 그 다음에 제동 쪽으로 이제 그걸 신호를 줘서 이제 반응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놓고 간다고 되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법규상으로도 그렇고 안전을 위해서는 운전자가 항상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 깜빡하거나 그때까지를 위해서 이런 걸 해주는 거지. 네. 예를 들어서 뭐 20초, 30초 넘어갈 때까지, 또는 막 5분 그러면 이제 네가 죽든 말든 네가 선택한 거다 그렇게 하고 또 그냥 풀려요. 그 기능이 해제가 돼요. 잠시 보조 정도의 개념이 그렇죠. 제가 정확하게 여기에 세팅은 모르겠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한 20초 정도? 20초 정도까지는 이제 그 기능을 해줘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사고들이 많이 나는데 졸음운전 때문에 많이 나는데 그런 분들에게 좀 더 좋은 유용한 졸음이 깜빡하는 졸음운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너무 피고가 누적된 사람한테는 오히려 어쩌면 이 차가 졸음을 더 유도할 수 있어. 또 그래 여기서 내 졸아도 이렇게 가주니까 뭐 이런다면 그것 때문에 졸음을 참아야 되겠다 의지가 더 꺾이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운전자분들 졸음이 오신다면 쉼터에 가셔서 꼭 휴식을 하고 옆에 또 불이 켜졌네요. 바로 옆에서 후측면에서 차가 온다는 정보를 알려주는 건데 내가 이렇게 걸쳐진 차가 오면 비켜줘야 돼요. 네, 맞아요. 저렇게 운전할 일은 없다는 거지, 이 차는. 네네. 저렇게 운전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소리 하고 알려주는 경고를 차선을 이탈하면 네, 차선을 깜빡이를 안 틀고 이탈을 깜빡이를 틀고 깜빡이를 틀고 이탈하면 지금 의도적으로 차선 바꾸는구나 하니까 경고를 줄 이유가 없어요. 진짜 똑똑한 차네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진짜 바보 같은 운전이라서 가끔 보는데 그 친구들보다는 좀 나을 수 있어요. 그쵸, 운전하다 보면 진짜 막 속이 답답할 정도. 저 아까 뭐 멜론 앱으로 음원을 즐길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한번 해봐요. 나는 내가 만약에 요즘 차를 산다고 해도 이런 게 안 반가워요. 무선 충전 지원 내지 무슨 뭐 애플리케이션으로 미러링 서비스를 한다 그러는데 그냥 나는 눈미러, 사이드 미러는 됐고 미러는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뭐
나한테는 카오디오도 어떤 개념이냐면 차에서 좀 확실하게 내가 알고 있는 소음, 안전은 별 문제가 없는 소음을 그거 듣기 싫을 때 트는 게 오디오지. 뭐 여기서 음악 감상을 하고 뭐 내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 못 돼서. 그래서 요즘에 이제 소위 말하는 자동차 이제 인포테인먼트가 많이 여러 장비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이것만 뺄 수 있으면 난 빼겠다. 그런 느낌? 진짜. 여기서 또 한번 사고의 위험을 볼 수 한번 놔볼까? 되나 안 되나?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네. 왜 안 될까요? 여기는 한 길이라서 차선이 없어서. 차선을 못 읽게 돼 있으면 얘는 반응 안 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한다면 네.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예전에 테슬라 사고 때도 드러났지만 그냥 오토파일럿에 이건 자동으로 가니까 라고 해놓고 운전자가 집중 안 하고 그때 그 친구는 아마 뭐 무슨 뭐 해리포터인가 뭘 봤다 그러는데 아이고 운전하면서. 그러다가 뭐 그 친구는 이제 운명을 달리했는데 자동차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기능의 과실. 아까 여기서 해볼까요? 라고 했을 때는 네. 거기는 차선이 두 개로 벌어지면서 이 차가 읽을 수 있는 차선이 없는 부분이에요. 거기서는 모르니까 그냥 지금 잘 가고 있다. 왜 양쪽에 경계가 되는 차선이 카메라에 안 찍혔으니까 그냥 난 반면에 이제 조 앞에 가는 저런 도로 정도면 네, 인식을. 그거는 인식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또. 그러니까 기계라는 건 사람이 못하는 건 되게 잘해요. 네. 반면에 사람이 잘하는 건 되게 못해.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놓은 그 반응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그 자동차의 안전 장비라든가 이런 수준은 네. 운전자가 운전에 집중하다 잠시 깜빡하는 그 순간 내지는 네. 인간이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벌어지는 걸 예측한 것 정도까지만 해주는 거예요.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전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국내 SUV 시장의 최강자 소렌토가 한층 더 강화된 주행 성능과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자동차 시장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거기에 더해 최고 수준의 첨단 안전 사양과 디테일한 편의 사양으로 소렌토의 고급 감성을 더했다고 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기아 자동차는 20일 최근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새롭게 선보인 복합 브랜드 체험관 비트360에서 더 뉴 소렌토의 포토 미디어 데이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더 뉴 소렌토는 2014년에 출시된 올 뉴 소렌토의 페이스 리프트 모델인데요. 주행 성능과 내외장 디자인, 안전과 편의 사양의 업그레이드 상품성을 강화하면서 기존 올 뉴 소렌토의 장점은 그대로 계승해 더 강력해진 경쟁력을 확보한 것이 더 뉴 소렌토의 특징입니다. 새롭게 페이스리프트한 더 뉴 소렌토는 전장 4800mm, 휠베이스 2780mm로 대형 SUV 수준의 압도적인 사이즈를 자랑하는데요. 세련되고 고급진 디자인으로 완성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우선 전면부는 핫스탬핑 라디에이터 그릴과 풀 LED 헤드램프, LED 턴 시그널, 그리고 아이스큐브 LED 포그램프 등으로 중형 SUV가 표현할 수 있는 무게감 있고 선명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후면부는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트윈팁 머플러로 몇몇 포인트를 추가적으로 강조했고 19인치 크롬 스퍼터링 휠을 포함한 3종의 신규 휠을 적용해 고급스러운 외장 디자인을 부각시켰습니다. 차량 내부 인테리어는 브릭 브라운 컬러를 신규 적용해 깔끔하고 멋스럽게 표현했고 소렌토 전용 스티어링 휠과 고급형 기어 노브, 다이아몬드 퀼팅 가죽 시트, 그리고 리얼 스티치 차명 자수 적용 시트 등 섬세한 디테일 추가로 그야말로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겨납니다. 주행 성능 또한 한층 더 업그레이드돼 뛰어난 주행 감성을 느낄 수 있게 됐는데요. 동급 최초로 8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됐고 동시 스마트 드라이브 모드 추가를 통해 주행 성능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국산 중형 SUV 최초 8단 변속기 탑재는 동급 최고 연비를 확보하는 동시에 가속력과 NVH 성능 향상을 이뤄내 정숙하고 부드러운 주행 감성을 구현했습니다. 또한 렉구동형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휠을 동급 최초로 전 트림 기본 적용해 민첩하고 부드러운 스티어링 성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 출시되는 자동차 트렌드에 걸맞는 최고 수준의 첨단 안전 사양과 디테일한 편의 사양도 포함됐는데요. 안전성 강화를 위해 국산 중형 SUV 최초로 주행차로 이탈 시 조향을 보조해주는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을 탑재했고, 동시에 운전자 주의 경고 시스템 적용과 스티어링 휠의 움직임에 따라 헤드램프가 회전해 야간 주행 시 시야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다이나믹 밴딩 라이트 적용 등 첨단 안전 사양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운전자의 체형에 따라 시트를 확장시킬 수 있는 운전석 전동 익스텐션 시트를 동급 최초로 적용하는 한편, 운전석 4웨이 럼버 서포트와 무선 충전 시스템 등 운전자를 위한 다양한 편의 사양도 적용했습니다. 기아자동차 조병철 국내 상품팀장에게 기아 더 뉴 소렌토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출시된 더 뉴 소렌토는 이전 모델 대비해서 디자인과 성능 측면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고급감을 구현하였습니다. 성능 측면에서 동급 최초로 전륜 8속 자동 변속기와 렉타입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을 적용하여 부드럽고 민첩한 주행감을 확보하였습니다. 디자인 측면에서도 강인하고 보다 고급스러운 이미지 구현을 위하여 풀 LED 헤드램프를 적용하였고, 전후 범퍼, 라디에이터 그릴, 스티어링 휠 등을 신규로 디자인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 운전자 주의 경고 시스템 등 다양한 드라이브 와이즈 신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더 뉴 소렌토는 상품성을 대폭 강화했지만 가격은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했는데요. 특히 고객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2.0 디젤 프레스티지와 노블레스 트림의 경우 성능 향상과 다양한 편의 사양 추가에도 상품성을 강화하면서도 가격은 동결했습니다. 이제 더 뉴 소렌토는 판매를 앞두고 있는데요. 럭셔리,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스페셜 4개 트림으로 2.0 디젤과 2.2 디젤 모델은 출시되고, 2.0 터보 가솔린 모델은 프레스티지와 노블레스 2개 트림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신규 컬러인 리치 에스프레소를 포함해 스노우 화이트 펄, 오로라 블랙 펄, 실키 실버, 플라티늄 그라파이트, 그래비티 블루 등 총 6가지 외장 컬러와 블랙 원톤, 브릭 브라운 컬러 패키지 등 2가지 내장 컬러를 선택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중형 SUV 시장에서 출시 이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더 뉴 소렌토가 더욱 업그레이드돼 올 뉴 소렌토란 이름으로 찾아왔습니다. 국내 중형 SUV 최강자라는 명성을 이어가기 위한 기아차의 의지가 보였는데요. SUV 명가라는 기아차의 위상을 다시 한번 높이길 기대합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손영주입니다. 교통뉴스 7월 내수주 퀴즈입니다. 주간뉴스 291회에서 쌍용 자동차가 새로 선보인 국내 최초 주문 제작형 컨셉트 차량은 무엇인가요? 정답 아시는 분은 카티비뉴스.com 퀴즈 메뉴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 시청자께는 카렉스 자동차 케미컬 세트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 당첨은 경기도 화성시 조홍래 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